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민들레에 유시민 작가님의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청년 정치 관련해서 뼈를 때리는 내용이라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과거 유시민 작가가 썼던 글을 요즘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뉴에이지와 청년 정치 크루를 언급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진영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걸 표방하고 있단 건데요. 이들이 한국일보에 2030 대표로 선정돼서 글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현재 한국일보뿐만 아니라 조중동, 족벌, 재벌, 건설사 언론 전체가 2030 대표로 캐스팅한 청년들은 이념을 거부하고 있단 거고요. 청년 대표로 픽업되고 싶으면 이념을 거부하고 좌우 진영을 모두 비판해라. 단 겉보기로만 그러고 실제로는 진보 진영을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형 언론의 세대 대표로 간택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판단과 주장의 실증적, 이론적, 철학적 타당성을 논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거고요. 보수의 미덕이 없는 한국형 보수에 물들어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이미 여야 정당에 들어가 크고 작은 당직을 차지한 청년 정치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거의 유일한 활동이라며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 지망생들도 국힘에 비해 나을 게 없다는 비판까지 합니다. 결국 이념이란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목표와 방법에 대한 생각의 체계를 의미하는데, 이걸 전부 다 필요 없다 라고 취급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도 담겨 있고요. 민주주의가 배격하는 건 한마디로 극단적 이념이 아니라 다른 이념을 폭력으로 공격하고 말살하려는 독선과 불관용이란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기 멋대로 하고 있고 그냥 막 나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동의하는 게 없지만 모두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과 행정부 재량 범위 안에서 벌이는 일임을 인정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고도 비판하는데요. 그들이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도 경고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념을 배격하며 청년 정치를 내세우는 청년들에게도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냐? 사회가 어떤 목표를 추구해야 된다고 믿냐? 그 목표에 다가서는 방법은 어떠해야 된다고 보냐? 결국 이념 없이는 정치는 없다는 거고요. 과거에 유시민 작가도 이념을 버리자고 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자고 했다며 대의원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정당은 지속적으로 혁신해야 되고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까진 아니라도 권리당원과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게 하면 충분하다. 결국 대의원의 과도한 투표권과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한 돈봉투 사건과 비슷한 추문은 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청년 정치와 민주당 혁신, 이념과 정치, 이와 관련한 중요한 글들이라 생각하고요. 청년 정치인 이념을 배격한다? 그런 농담은 이제 그만하란 겁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진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색하고 공부하며 당 발전에 헌신하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청년들도 많다고 언급하는 건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되고요. 그런 청년들을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 하나하나 공감이 많이 가실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 소식은 이동관 씨 관련한 내용입니다.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지상파 안 본다. 과거에 신의 한 수에 출연해서 구독자 100만을 만들겠다,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가는 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들 학폭 논란도 결코 우습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인데 학폭 피해자가 화해하고 지금도 만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플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피해자는 최소 4명에 학폭은 무려 2년 동안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순신의 법기술을 뛰어넘는 권력기술 사건이란 비판까지 나왔고요. 이동관의 해명도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왔죠. 중징계를 내렸다는 선도인은 애초에 안 열렸단 거고요. 심지어 김승유 이사장은 학폭을 최초로 제보한 교사에게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런 식으로 무마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YTN과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요. 당시 김승유 하나고재단 이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이명박 씨와 고려대 경영학과 동기입니다. 이러니 더더욱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최초 수사검사는 고발사주의 손준성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서 끼리끼리 카르텔로 연결돼 있구나 라는 반응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이해로도 김기현 아들 코인회사 임원 재직 논란도 물타기로 넘어가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목소리 내고 문제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게 청년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강제 해산당한 노동단체도 폭력적 진압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부 언론을 제외하곤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염수 반대를 외치던 국민의힘 시의원이 태세전환에서 민주당을 선동한다고 말장난하는 것도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이정수라는 충남 서산시 의원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금방 태세 전환하고 정말 기가 막히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장난입니까? 게다가 양양자 씨는 신당 창당한다는데 아주 놀고들 있단 말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 황당한 소식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청년들이 청년 정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각자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빈 공간이 어딘지 그걸 찾아서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